러닝플러스 교육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문자와 식에서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를 보면 좀 이게 좀 막히는 문제들이 있죠. 그런 문제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자면, A는 2, B는 3, C는 4라 합시다. 그러면 이랬을 때 어떤 식을 풀으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냐면 12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하든지,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로 해봅시다. 이런 식의 값을 찾아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가 A에다가 이것을 대입을 하면 문제가 풀어집니다. 봅시다. 12 곱하기 2 플러스 3 마이너스 4 이러면 풀어지죠. 2, 3, 5 마이너스 1이 5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 10이겠죠. 12 가로 안에 게 1이니까 이거는 12가 되어집니다. 이런 문제들은 되게 쉬워요. 근데 우리를 당황해 하는 문제들은 이런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좀 당황해 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방금처럼, 이런 조건에서 12, A 플러스 B 플러스, B 플러스로 칩시다. 마이너스도 될 수 있고 하니까. 했을 때 이게 만약에 분수이면 어떨까요? 이렇게 분수이면. 자, 분수이면 한번 넣어 볼게요.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12에 A 2분의 1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4분의 3 4분의 3이죠? 4분의 3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이걸 다 더하려고 하면 통분이 필요하겠죠. 통분하면 또 계산이 시간 많이 걸리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조금 더 편하게 편리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어떻게 푸냐면, 이 식의 값을 구해라고 한 거잖아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거라는 거죠. 이거면 우리가 일단은 가장 쉬운 방법으로 대입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통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다르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이거를 분배 법칙으로 풀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2 곱하기 A 플러스 가로로 칠까요? 그 다음에 12 곱하기 B 플러스 12 곱하기 C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계산을 약분을 할 수 있으니까, 약분을 하는 이유는 숫자를 낮추는 거죠. 계산을 하기 편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A에다가 해봅시다. 12 곱하기 2분의 1. 약분되죠. 그 다음에 12 곱하기 3분의 2. 이것도 약분이 되죠. 플러스 12 플러스 곱하기 4분의 3. 이것도 약분이 되죠. 약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대입을 하는 문제들이 나왔어요. 조건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이 식인 그의 값을 찾아라고 했을 때, 이 식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서 대입을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이 식을 계산하기 편하게 분배 법칙이나 다르게 어떻게 해서 이 식을 간단하게 한 이후에 이 값을 대입을 했을 때 계산하기 편하게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지금 중학교 문제에서는 이 문제들을 조금 어렵게 나올 거예요. 이 식이. 그랬을 때는 이 식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대입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 바로 대입해서 나오는 문제들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문제를 낼 때 여러분들 대입하는 것을 아는지 잘 모르는지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 식들을 약간 바꿔요. 그러니까 이 식을 어떻게 간단한 식으로 바꿔서 바꿔서 이 문제들을, 조건들을 대입을 해서 식을 찾는 이런 방법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는 눈들이, 이런 눈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계산이 편리할까? 편리하다는 것은 내가 오답의 확률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고, 또 우리가 정수와 유리수를 배웠으니까 12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문제를 풀 때 만약에 이것들이 또 분수로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수와 유리수라는 이거는 정수를 대입을 하는 정수로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유리수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분수 형태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2분의 1, 이거는 a분의 2 플러스 b분의 4 플러스 c분의 6라고 칩시다. 그럼 앞에 이렇게 보고 이 식을 값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많이 이제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모에 분수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 왜냐하면 문제에서 충분히 할 수 있죠. 우리가 유리수를 배웠으니까.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들이잖아요. 분수. 그쵸.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풀어봅시다. A에다가 2분의 1이라는 것을 넣고, 그 다음에 플러스 B 3분의 2라는 것을 넣고, 플러스 4분의 3이라는 걸 넣고, 그 다음에 6이겠죠. 예,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걸 계산을 어떻게 잘 하지를 못하겠다라는,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 생각해 봅시다. 앞에서 얘기할 때 우리가 이 부분을 A에다가 대입을 한 거예요. A에다가.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 봅시다. A분의 2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A분의 2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계산하면 분자 나누기의 분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곱하기로 바꿔주면 A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예를 들어보자면 2분의 1 분의 2라는 거죠. 그럼 이거 자체가 A니까, 그렇죠? 그럼 이 A 자리에 넣어보는 거죠. 2 나누기, 분자 나누기 분모니까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2분의 1. 그러면 이것은 2 곱하기 역수죠. 곱하기로 바꿔줬을 때, 그럼 2라는 거지. 그렇죠? 그럼 이건 4라는 거예요, 4. 분모에 분수가 들어가더라도 똑같은 원칙들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A라는 정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A 자리에 정수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분수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열어놓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앞에 정수와 유리수를 배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입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것도 똑같이 계산하고 이것도 똑같이 계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처럼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12분의 A분의 1 플러스 B분의 A분의 2 B분의 4 C분의 6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또 이거 통분을 또 해야 되느냐? 그럼 더 힘들잖아요. 그럼 똑같이 12분의 A분의 12 곱하기 A분의 1 A분의 2 곱하기 더하기 12 지금 분배 법칙 하는 겁니다. 12 곱하기 B 이건 3분의 2죠. 3분의 2분의 4 플러스 12 곱하기 4분의 3분의 6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전개가 되었죠. 무조건 전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하나씩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이렇게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대입을 하게 되면 A에 2분의 1이 들어가죠. 2분의 1. 2분의 1. 여기 또 똑같이 3분의 2 뭐 다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것만 계산해 봅시다. 12 곱하기 2분의 1분의 2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곱하기에서 이걸 먼저 해봅시다. 12 곱하기 2 나누기, 이거 먼저 계산해야 되니까 가로를 채워줘야 되겠죠. 그 다음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또 바꿔주면 1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고, 이거 되니까, 그러면 4 곱하기 12가 되는 거죠. 그쵸? 4 곱하기 12, 그러면 48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48이 되고, 48이 되니까, 또 이걸 계산하면 또 어떤 수가 나올 거고, 또 이걸 계산하면 어떤 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어진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대입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일단은 대입을 해야 될 이 숫자들이 무엇인지 일단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식들이 나왔을 때, 이 식들에다가 바로 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식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약분이 되어지든지, 약분을 하기 편한지, 계산하기 편한 식이든지, 분배 법칙으로 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 식을 다시 재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대입을 하시는 눈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대입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다 풀어집니다. 우리가 그냥 대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식이 좀 어렵게 나왔을 때는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막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 식을 편리하게, 쉽게,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들은 이렇게, 문제를 보는 눈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